제1장 할머니의 아침. 서울 구로의 오래된 2층 양옥. 세월의 흔적이 남은 벽돌 담을 따라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그 집안 창문을 여는 80 가까운 여인. 박순자 77. 젊은 시절엔 손이 거칠었고 밤낮으로 일터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하루를 버텨내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러다 작은 식당을 하고 세탁소를 하고 늘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 닫았던 인생. 이제는 누구보다 조용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커피포트 끓는 소리, 고양이의 가벼운 울음소리가 평온한 아침의 그림이 됩니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 하나,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나직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순자 씨.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반가워서요.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쓰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잠시 후 진동. 하늘저축은행 이자 입금 알림. 순자의 눈에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2247억 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놀람도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한 평온만이 흐릅니다. 이 돈도 결국 한 땀 한 땀 살아온 세월의 문이지. 젊을 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말 한마디더라.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에 번지는 따뜻한 향,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소리. 요즘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네. 예전엔 다들 사장님 하고 불렀는데 이젠 그냥 할머니지. 순자는 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서운하면서도 어쩐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명품 정장들이 곱게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행사나 모임에서 입던 옷들이죠. 하지만 순자의 손은 늘 구석에 있는 낡은 면바지와 회색 점퍼로 향합니다. 역시 이게 제일 편하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습니다. 집 앞 차고에는 3대의 차가 나란히 있습니다. 남편이 타던 벤츠, 아들이 사준 큰 SUV,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붉은 경차 마티즈.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티즈 열쇠를 집어듭니다. 이게 제일 내 스타일이지. 작고 느리고 조용하고 나처럼.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낮게 울부짖습니다. 그 진동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나도 한때는 남들처럼 번쩍이는 차를 부러워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차를 몰면 어깨가 무겁더라. 사람 눈이 무섭고 시선이 따갑고. 그래서 이 차가 좋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차니까. 라디오를 켜니 옛날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하얀 손수건, 그대의 미소. 순자는 나지막이 따라 부릅니다. 음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속엔 지난 세월의 온기가 있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LP판 가게에 들러야지. 김추자 앨범이 새로 들어왔다던데. 순자는 창문을 살짝 열고 차를 천천히 골목 밖으로 모냅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 평범한 하루가 인생의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줄은요. 제2장 주차장에서 붉은 마티즈가 천천히 골목을 돌았습니다. 햇살이 골목길 담장 위를 따라 미끄러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작은 차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운전대 위로 마른 손이 가지런히 얹혀 있습니다. 그 손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큰 차만 보네. 순자가 중얼거립니다. 차가 사람의 크기를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 은행 근처 골목에 다다르자 순자는 익숙한 주차장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사 중 임시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진 열려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마티즈의 엔진음이 낮게 깔리고 차창 밖으로는 포크레인 소리, 공사 인부들의 고함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시끄럽네. 귀가 울려. 두 번째 골목을 돌 무렵 순자의 눈에 반짝이는 간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그 아래 작은 주차장. 말끔한 콘크리트 바닥에 고급 차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정 벤츠, 하얀 BMW, 그리고 은색 제네시스 한 대. 순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으니 여기 세워도 되겠지. 차를 서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주차장 한쪽에 서 있던 50대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호루라기 짧게 휙 하고 울어댑니다. 관리인 김태진은 짜증 섞인 톤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어르신, 잠깐만요. 잠깐. 순자는 창문을 내리며 예? 왜요? 김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리냅니다. 여기 은행 고객 전용이에요. 순자는 그런 관리인을 천천히 올려다보며 은행 일 좀 볼 건데요. 관리인은 귀찮다는 듯이 물어옵니다. 어떤 업무 보실 건데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금리 좀 물어보려고요. 관리인의 표정이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아, 물어보는 건 업무가 아니죠. 그건 그냥 상담이잖아요. 주차 안 돼요. 말투엔 이미 짜증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억눌렀습니다. 그리곤 차분히 말해봅니다. 그럼 잠깐 세워두고 다녀올게요. 다리도 안 좋아서 멀리 걷기 힘들어요. 하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관리인은 건조한 말투로 죄송한데요. 규정이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경차 자리 따로 있거든요. 순자는 어이없어 하며 말합니다.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굳이? 관리인은 거친 소리로 VIP 자리예요. 소리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VIP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주차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엔 광이 나는 벤츠 한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그 차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은 사람인데 차가 다르면 인사도 달라지는 세상. 순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빨갛지만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범퍼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차가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차 덕분에 내가 손자 학교도 태워다 줬고 시장도 다녔는데 잔잔하지만 서글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차까지 늙었다고 같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세상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짧은 정적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하얀 벤츠 한 대가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순자를 보며 팔을 휘둘러 차를 옆으로 밀어내듯 손짓했습니다. 뒤차 들어옵니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순자는 서둘러 핸들을 돌려 구석 자리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관리인은 벤츠 차주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내가 조금만 더 화려하게 차를 몰았더라면 저 인사도 받았겠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뭐라고? 진심이 없는 인사 따위 없어도 괜찮지. 순자는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습니다. 왼쪽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리인은 흘깃 쳐다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은행 이용하실 거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셔야 주차권 드려요. 그 말은 마치 그럴 돈이 있겠느냐는 듯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말없이 그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참을 수 있다, 순자야. 이런 말, 이런 눈빛. 처음 겪는 것도 아니잖니.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편견은 여전하구나. 주머니 속에 든 스마트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니 하늘저축은행 예금 잔액 2,247억 원. 그 숫자가 다시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 숫자는 말 안 해도 돼. 그들이 내 얼굴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녀가 지팡이를 살짝 짚으며 또각또각 걸어갑니다. 순자는 은행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카메라가 멀어지듯 그녀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떨어집니다. 붉은 마티즈가 고요히 빛나는 주차장 구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주차장에서의 모욕이 이후 은행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요. 제3장 창구에서 은행 문이 슉 열리며 찬 공기가 순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은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는 듯 유리와 금속, 흰 조명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이 너무 세네. 노인의 주름 사이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행은 꼭 병원 같아. 깨끗한데 마음은 더 쓸쓸해지는 곳. 직원들의 목소리가 잔잔히 섞여 들려왔습니다. 다음 고객님 48번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계음, 프린터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한숨.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분히 숨을 고르며 손가방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쓸어보았습니다. 그 표지엔 옅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애틋했습니다. 이 통장도 나처럼 세월을 견뎠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그녀를 흘깃봅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40대.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오늘 30억 단기 예금 이체 부탁드려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작았습니다. 난 예전엔 이런 말조차 입 밖에 못 냈지. 30만 원 이체도 조심스럽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다음 고객 89번 3번 창구입니다. 순자의 번호표에 찍힌 숫자가 떨리듯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내딛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유리창구 앞 멈춥니다. 창구 안에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진한 립스틱. 이름표엔 송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 송미래는 딱딱하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 보시나요? 순자는 조용히. 주차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미래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100만 원 이상요. 순자는 천천히. 그럼 출금하고 그중 100만 원을 넣으면 되겠네요. 송미래 눈썹을 찌푸리며. 출금요? 얼마를요? 순자는 100만 원. 송미래 짧은 웃음을 웃으며. 계좌번호 주세요. 송미래의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오래된 가방, 그리고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 영수증. 이런 분들은 늘 똑같아요. 그녀의 속내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송미래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순자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마모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송미래 받으며 작은 한숨을 내어 쉽니다.
오래되셨네요. 이거 갱신 안 하셨어요? 순자는 미소 지어 봅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점지요? 그땐 손도 고왔어요. 송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키보드를 치며 예금 조회 중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은 송미래의 손놀림을 따라갔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세월을 재단하는 가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 눈엔 숫자로만 보이겠지. 옆 창구에서 남직원 하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엔 최동수. 그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또 그런 고객이세요? 계좌에 1,000만 원 있는데 억 단위로 착각하신 분요. 송미래는 피식 웃으며 네, 비슷해요. 출금하신대요. 최동수 장난스럽게 할머니가 2억 있으면 난 오늘 당장 은행장 한다. 하. 주변의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직원 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그럼 2천억 출금할게요. 갑자기 실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추고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송미래는 작은 소리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또렷이 대답합니다. 2천억 원 출금이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한 노인이 경찰을 타고 온 노인이 2천억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송미래는 당황합니다. 어르신 농담이시죠? 순자, 농담 안 해요. 내 돈이에요. 송미래는 간사한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시스템에 그런 금액이 들어있을 리가. 순자,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키보드 타닥타닥, 마우스 클릭,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송미래의 눈이 화면을 스칩니다. 처음엔 가볍게 보던 눈이 점점 커집니다. 화면 중앙에 뜬 숫자. 예금 잔액 2,247억 원. 최동수는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뭐야 진짜야? 송미래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오류인가요? 순자는 차분히 말합니다. 오류 아니에요. 내 이름 밑에 적힌 숫자죠?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멀리서 속삭이는 웅성임.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송미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순자 조용히 말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할 땐 그 사람이 가진 마음부터 보세요. 차림새나 나이, 그건 나중 얘기예요. 송미래 작게 웅얼거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산답니다. 지점장이 달려나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전 직원 교육 다시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하다가 창구 위에 놓인 작은 파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주차권 하나 주시겠어요? 숨죽인 정적만이 흐릅니다. 송미래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자존심도 그리고 묘한 평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가르네. 하지만 괜찮아. 이 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자동문이 슉 열리고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파란 주차권 한 장, 그리고 마음속엔 오래된 자존심 하나. 가끔은 주차권 한 장이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5장 인출 선언. 순자는 창구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차갑고 맑은 유리, 그 사이로 노인의 눈빛이 젊은 직원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이 은행 내 돈 다 인출하겠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흘러나가자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프린터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멀리서 울리던 대기 안내 방송도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송미래는 숨을 삼키며 손끝으로 모니터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인출 요청 전액.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동수 옆 창구 직원. 회장님 잠깐만요. 그건 좀. 순자. 왜요? 최동수. 그 절차가 복잡하고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이 은행이 내 돈을 받을 땐 하루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돌려줄 땐 복잡하다니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뒤편의 고객들도 하나둘씩 그들의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래? 저분이 돈을 다 빼신대. 전액 인출이래. 웅성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지점장의 차가운 시선에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지점장 장민석은 급히 다가오며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순자. 여기서 얘기해요. 장민석은 당황하며 예? 순자. 사람들 다 보잖아요. 이런 일 숨어서 할 일 아니에요. 나레이션. 지점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에 쥔 펜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송미래와 최동수는 서로 눈을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교무실로 불려온 학생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볍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가죽이 해졌지만 모서리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살짝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이자율, 거래 날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둔 메모들. 돈은 사람의 땀을 기억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행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장민석 조심스럽게. 회장님 정말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순자. 그래요. 사람이 모욕당한 걸 잊으려면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죠. 장민석은 간절하게. 회장님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하겠습니다. 순자. 교육이요? 그런 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건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온 모욕의 잔이 마지막으로 넘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창구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곧 사람의 냉정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송미래는 울먹이며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당신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써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레이션. 은행 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 이체로 진행하세요. 전액 다른 은행으로요. 장민석는 절망한 목소리로. 회장님 제발 생각 좀 바꾸세요. 2천억이면 이 지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 무너진다고요? 그럼 나 같은 고객의 존엄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순자의 말에 로비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그리고 이내 작은 박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동의와 존경의 박수. 송미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점장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본점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숫자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창구에 놓인 펜을 들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박순자. 그 필압엔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지점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돈은 옮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 그 마음만은 고쳐졌으면 해요. 장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순자는 짧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모든 건 배움의 기회니까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슉 열리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회색 점퍼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박수 소리, 울음을 삼킨 숨소리, 그리고 피아노의 여운. 그날 박순자는 돈을 옮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은 비로소 마음의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제육장 한 달 후 분식집에서 그날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의 끝자락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엔 어딘가 스산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이후 한동안 은행 근처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그 아이들도 그 지점도 다 무너졌다더라.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그 기사를 보았을 때 순자는 말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하게도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었겠지.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빨간 마티즈를 몰고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길가의 가로수엔 연두빛 잎이 새로 돋고 분식집 앞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새로 생겼네. 떡볶이 냄새 참 고소하구나. 순자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튀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젊은 학생들, 중년 부부, 그리고 배달 준비로 바쁜 주방. 그 사이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묶었지만 피곤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녀가 주문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미래. 순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달라진 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과 성실이 섞인 빛이었습니다. 순자는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미래 조심스럽게.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눈이 손님을 바라보다가 순자를 본 순간 멈췄습니다. 입술이 굳고 손에 든 메뉴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래작게. 회장님? 순자 미소.
그래요, 나예요. 나레이션.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눈에서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 조용히. 고개 들어요. 지금은 손님 앞이잖아요. 미래는 눈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떡볶이 하나 드릴까요? 그래요, 맵지 않게. 순한 맛으로. 나레이션 천천히 흐름 이어감. 순자는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튀김 냄새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하늘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구나.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미래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서려 있는 접시 위에서 붉은 소스가 반짝였습니다. 미래. 맛있게 드세요. 떡볶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순자 미소. 그래요, 향이 좋네요. 어릴 땐 떡볶이 먹으려면 줄 서서 기다렸는데. 미래 작게 웃으며. 요즘도 줄 서요. 특히 점심땐요. 둘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힘들죠? 미래 작게. 네,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내야 하니까요. 순자. 그래요. 그래도 손님에게 인사할 땐 진심이 느껴지네요. 미래 눈시울 붉히며.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순자 조용히.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 덕에 나도 깨달았거든요. 순자는 천천히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매운맛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매웠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미래가 영수증을 건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다시 봐서 감사해요. 순자는 영수증을 받으며 말했다. 이 주소 그대로예요? 네, 맞아요. 그럼 곧 연락할 거예요.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락이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번지고 사무실 안엔 에어컨 소음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건물이요? 지금 110억 금매로 나왔어요. 지점이 폐쇄돼서 빨리 팔려나가야 한다더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계약하죠. 현금으로. 중개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요. 며칠 후 건물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다시 순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처음 친구의 부탁으로 투자했던 그 자리. 이젠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은행으로 열되 이번엔 사람을 위한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저축은행 함께 웃는 금융. 간판 아래로 자동 무인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차든 외제차든 차별 없는 출입. 누구나 고르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날 지점장으로 새로 임명된 정우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시스템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중입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만 추천할게요. 면접만이라도 봐주세요. 예, 물론이죠. 어떤 분이신지요? 예전 저축은행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송미래. 나레이션.
며칠 뒤 순자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한적한 시간, 미래가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순자가 웃었습니다. 떡볶이 잘 먹었어요. 이번엔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미래는 놀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은행에서 새 지점이 문을 열어요. 당신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죠? 네, 정말요? 저를 추천하신다고요? 면접은 실력으로 보겠지만 기회는 내가 줄 수 있죠.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한 달 뒤 새로운 저축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엔 밝은 조명과 커다란 화분, 무엇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이는 송미래.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미래.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옆 창구엔 깔끔한 셔츠 차림의 최동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과거의 오만 대신 진심과 겸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조용히 은행 안에 들어섰습니다. 청원경찰로 새로 뽑힌 건물 관리인 김 씨가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도 날씨 참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습니다. 예전의 냉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송미래와 최동수가 동시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회장님. 이제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순자는 창구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차권 한 장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순자. 자, 오늘도 주차권 하나 주세요. 100만 원 넣고 1년 예금. 미래 밝게 웃으며. 네, 회장님. 이번엔 이자도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모두 웃었습니다. 은행 안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따뜻함, 배려, 그리고 존중.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단 누군가가 믿어줄 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파란 주차권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종이를 비추자 그건 마치 하늘 조각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 마티즈 시동을 걸었습니다. 붉은 차체가 천천히 움직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